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튜토리얼 문제 풀어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었고, 여기 보면 11단계부터 19단계까지 풀 건데, Select Everything on a Plate라는 거는 이 접시 위에 있는 이제 요 녀석들을 선택하라는 건데, 그럼 접시 위에 요 녀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결국엔 자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 자식, 얘 자식, 얘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플레이트의 모든 자식들을 선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플레이트 자식, 모든 자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레이트의 모든 자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select every apple that's next to a plate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요 애플을 선택하는 건데 이 애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요 접시에 인접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접 동생 선택자를 쓰게 되면 얘에 인접해 있는 요 애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플레이트에 이제 인접해 있는 애플을 선택하면 되니까 플레이트 플러스 애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통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물결 표시를 이제 처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동색 선택자긴 한데 얘는 이제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div를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5개 정도만 쓸게요. 그 다음에 숫자를 써주고요. 자, 글씨 크기를 조금만 키워볼게요. 자, 그러면 글씨 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한다 했을 때, 제가 여기 이제 내부라 해볼게요. 내부. 자, 그러면 div 플러스 내부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누굴 말한다? 2번을 말하겠죠. 왜냐면 div에 인접해 있는 동생인 내부는 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내부를 썼어요. 이렇게. 이 내부 얘도 지금 보시면 동생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섹션으로 바꿔볼게요. 섹션. 자, 섹션이라 바꾸게 되면 지금 인접해 있는 div 입장에서 인접해 있는 내부는 얘밖에 없죠. 그죠? 얘는 이제 섹션과 인접해 있는 내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물결 표시해가지고 내부를 쓰게 되면 이 녀석과 그 동생으로 있는 그 관계인 내부를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쓰게 되면 인접해 있는 동생만 선택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 물결 표시를 써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얘하고 이제 형제 관계인 내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형 빼고 동생으로 있는 녀석들. 왜냐면 얘가 지금 두 번째 동생, 세 번째 동생, 네 번째 동생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생인 녀석들을 여러분들 선택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제 이 녀석 동생 중에 섹션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물론 뭐 섹션만 접근해서 선택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섹션이라고 쓰면 이제 이 녀석을 선택하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동생 선택자긴 합니다. 동생 선택자지만 인접해 있는 동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랑 관계가 있는 그 동생을 다 이제 모조리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이제 물결 표시인데 요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쓸 일은 없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선택자를 이용해서 뭐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클래스나 아이디로 접근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얘를 써서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녀석을 선택해서 디자인을 입힐 일은 거의 없다.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공유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화면 다시 공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거까지 했거든요. 자, 화면 다시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튜토리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 그래서 select everything on a plate 요거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플레이트의 이제 모든 자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접시에 인접해 있는 동생인 애플이에요. 그래서 플레이트에 인접해 있는 애플. 플러스는 여러분들 아실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게 이 부분에서 멈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까 div를 제가 5개를 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내부가 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내부 하면 어떻다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도 아실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물론 인접해 얘도 마찬가지 인접해 있는 동생이 내부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만 중간에 갑자기 섹션이 와버리면 얘는 인접해 있는 동생이 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접해 있는 동생이 내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생이라는 관계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물결 표시를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하고 관계 있는 동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잘 안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작업을 해보지만 인접해 있는 동생 선택자, 인접 동생 선택자 같은 경우는 쓸 일이 가끔씩 있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보통 이제 클래스랑 아이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얘는 잘 안 쓴다.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자, 셀렉터 피클 비사이더 벤토라는 거니까 이제 벤토의 입장에서 인접해 있는 동생은 얘인데 거기서 동생인 얘까지 이제 선택을 해달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벤토라고 적어두고요. 물결을 쓴 다음에 피클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셀렉터 애플 디렉틀리 오너 플레이트 얘 자식인 애플 선택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써주면 끝이 나. 자, 그 다음에 셀렉터 탑 오렌지래요. 자, 지금 보시면 접시의 자식인 첫 번째 오렌지, 정확하게는 첫 번째 자식인 오렌지를 선택하라 했잖아요. 자, 여기서 좀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또 오렌지라고 쓰고 벌스트 차일드라고 쓰게 되면 사실 이게 정답이긴 해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죠? 이거는 무슨 개념? 자식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식 개념.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식이다. 뭐 NTH 차일드 2라고 하면 두 번째 자식이다. 어떤 대상을 부모로 삼는 녀석 중에 몇 번째 자식.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차피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개념인데 거기서 태그만 우리가 붙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렌지를 생략해야 돼요. 오렌지를 생략해야 되지만 근데 이렇게만 쓰는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 이렇게만 있는 경우에는 얘도 지금 첫 번째 자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렌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얘가 지금 플레이트의 자식으로 있는 어쨌든 첫 번째 자식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플레이트라 쓰고 자식 쓰고 있잖아요. 자, 요거 해도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쓰고도 여러분들이 플레이트라 쓰고 여기 first child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왜? 어차피 태그를 생략해도 얘는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에서 그냥 거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 특정 태그다, 뭐 오렌지 태그다, 뭐 div 태그다라고 명시를 해줬을 뿐이지 여기서는 이 first child, NTH first child든 NTH child든 뭐 NTH last child는 앞에 태그명이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쓰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 only child라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only child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자식이 나밖에 없을 경우. 자식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플레이트인데 플레이트의 자식이 얘는 2명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식이 1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대상을 부모로 삼는 녀석 중에 자식이 자기밖에 없는 경우에 only child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only child를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주 쓰이는 선택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긴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다가 플레이트라 쓰고 자식이라 쓴 다음에 아까 이제 태그명이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아마 못 푸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애플로 써야 될지 피클로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푸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경우는 그냥 여러분이 only child라고만 적어줘도 통과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셀렉터 스몰 애플 앤더 피클이래요. 자, 지금 보시면 얘 접시 위에 있는 접시와 자식으로 있는 요 녀석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피클이잖아요. 그럼 얘랑 얘의 공통점은 뭘까요? 얘랑 얘의 공통점은 자식인데 결국에는 얘도 테이블이라는 큰 부모 안에 있는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펜시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자식인데 근데 얘하고 얘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마지막 자식이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자식이죠. 그죠? 근데 이제 독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처음일 수도 있고 마지막 자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마지막 자식인 거죠. 근데 얘하고 얘가 공통점이 뭐예요? 스몰이면서 마지막 자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 스몰이면서
마지막 자식이라는 건 라스트 차일드죠. 어떻게 나왔죠? 그래서 스몰이면서 마지막 자식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셀렉터 뭐 3RD에 플레이트 이건 뭐예요? 얘는 세 번째 자식 선택해달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플레이트 쓴 다음에 NTH 차일드 뭐 3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생략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죠. 자, 셀렉터 원에스트 벤트 얘는 뭐예요? 뭐 여기 힌트 보면 얘는 이제 마지막 자식. 그러니까 NTH 라스트 차일드라는 거니까 얘는 마지막에서 몇 번째 자식이에요? 세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세면, 그러니까 정순으로 세면 두 번째 자식인데 힌트 보면 라스트 차일드라 하라고 하니까 뭐 물론 여러분들이 NTH 차일드 2라 해도 뭐 정답이 되고요. NTH 라스트 차일드 3이라 해도 정답이 된다. 근데 힌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서 세달라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NTH.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정확하게 벤토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NTH 라스트 차일드 3 이렇게 써줘야지. 그죠? 그냥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오렌지가 뻗팅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벤토라고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드렸던 이제 단계별 문제고 참고로 지금 알려드린 문제를 풀면서 했던 요 선택자 중에 물결 표시했던 그 선택자 빼고는 다 사용되는 선택자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